자, 잠시 제 얼굴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물론 똑같이 2등급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죠? 895점 된 거. 저 원래 907점이었는데 약간 12점 가량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졌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막 이게 같은 12점이 떨어져도 그거 아시죠? 912점에서 12점 떨어져가지고 900점 되면은 앞자리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바뀐 줄 잘 모르겠는데 이 907점에서 800 몇 점이 돼버리니까 막 뭔가 큰일 난 것 같고 나 지금 신용 큰일 난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 니콜라스님 안녕. 수업 준비 잘 하러 가시고 내일 봐요 우리는. 자 어디 보자. 3월과 4월에 아마 신한은행 카드 쓰는데 교통카드? 네? 교통카드? 아 영조님이 신한은행 카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저도 교통카드는 다른 카드로 그냥 교통카드 전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닌가?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건가? 저도 몰랐는데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입사하고서 저희 직원분들이 그거를 쓰셔서 그래서 알았어요. 아직 귀차니즘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저도 발급은 못 받았는데 그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신청을 해서 받으면 걔로 이제 막 이렇게 찍고 다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페이백 돼서 들어오는 게 정말 많던데? 거의 만약에 내가 한 달에 교통비로 한 1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은 거의 막 2만 원 가까이? 만 얼마? 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만 얼마가 어디야? 그쵸, 여러분. 길 가다가 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제가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꼭 제가 발급받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니에서 제가 895점으로 떨어졌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아마 더 눌러보면은 뭐가 나올 거야. 카드 금액이 일단 여기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2등급 상위 22%라고 나오면서 밑에 보이시죠? 20대 여성의 평균 807점. 그래도 제가 895점이니까 평균보다는 88점 더 높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이게 좀 약간 이제 맴짓이 있네요. 동일한 2등급일 때 신용평점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2등급이니까 2등급일 때 신용평점이 여자들은 915점이래요. 그러면 나는 같은 2등급이라는 풀 안에 있는 20대 여성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금 점수인 거예요. 맘 아파. 심지어 20대 남성 2등급도 913점인데 왜 그럴까? 뭘까? 좀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밑으로 이제 내려보면 4월 신용평점 내역이 나오면서 3월은 907점이었는데 4월 되니까 895점입니다. 그래서 신용평점이 907점에서 895점으로 12점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떨어졌어. 돈을 얼마나 과장님이 저보고 돈을 얼마나 썼길래 떨어졌냐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카드 얼마 썼는지 뭐 보여드려도 상관없겠지? 여기에 이제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탭이 여러 가지 신용, 카드, 대출, 연체, 보증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4월 카드 이용 금액이 제가 지금 145만 5천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또 나와요. 20대 여성의 평균 카드 이용 금액. 147만 4천 원. 근데 내가 145만 5천 원. 19,000원 적게 썼어요. 저 나름 평균보다는 적게 쓴 건데. 이게 왜 그럴까? 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 근데 이것만 보면 이제 평균보다 많이 안 썼는데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밑에 보면 확실히 좀 티가 납니다. 보이시죠? 또 전월과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래프 완전 위로 솟은 거 보이시죠? 3월에는 제가 아마 3월에 뭐 한 7, 80 정도 썼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8, 90? 근데 지금 140.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확 솟아버렸죠, 여기에.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밑에 보면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카드들에 대한 그런 게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얼마 썼는지, 뭐 체크카드로 얼마 썼는지. 저 체크카드는 진짜 많이 안 썼죠. 신용카드를 좀 뭐 했었을까?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번 달에 뭐 했었지? 제가 좀 신났었나 봐요. 이제 회사도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이제 그래 다음 달에 나를 믿고 카드를 한번 써볼까? 라는 그런 느낌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랬나 봐요. 좀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신용 점수가 떨어졌다는 게 내 두 눈으로 확인이 바로 가능히 하니까 이게 갑자기 좀 위기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이쿠! 그냥 이제 카드값만 봤을 때는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전달보다 많이 썼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내 등급, 뭐 점수랑 직결돼서 결과로 확 나오니까 아,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쓰니까 바로바로 영향을 주네? 이거 좀 안 좋구나라는 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용 점수, 신용 등급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알고 있는 게 나의 신용을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주 몸소 깨달았습니다. 뒤에 보면 뭐 저는 뭐 대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출, 연체, 보증 뭐 눌러봤자 다 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의 지금 신용 평점이나 등급 점수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유는 하나다. 답은 나와 있다. 돈을 많이 썼다. 뭐 그런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2시 반이 됐네? 제가 열심히 해온 PPT를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또롱.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 내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를 높이려면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PPT를 이게 듀얼 모니터로 제가 잘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이 막 차알못이었는데 막 차에 대해서 막 알아가고 컴퓨터 잘 다룰 줄 모르고 이런 듀얼 모니터 집에서 써본 적 없는데 막 내가 다루고 있으니까 막 뿌듯하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신용 등급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채무 이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 말 그대로 진짜 신용 뭐 은행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저 대출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거겠죠. 신용 등급이. 채팅 좀 이거 올려주세요. 뭘요? 채팅창이 채팅창. 지역이랑 같이 섞여 있지 않아요? 요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채팅창을 아예 위로 네. 요렇게 화면을 들었다 놔버렸지 뭐예요? 이렇게 내 얼굴 좀 더 줄여야 하나? 됐다. 네, 여러분 제 배치가 끝났습니다. 다시 봐볼까요? 신용평가 회사가 개인별로 신용거래 이력을 수집을 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신용점수를 10개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을 봐도 1등급이 좋은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1등급이 제일 좋고요.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약간 이제 신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등급에서 10등급 밑에서 3, 4개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을 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제가 그거를 통해서 봤었어요. 다들 뭐 아는 형님 이런 거 보시나요? 거기에 이제 이상민 씨가 나오는데 한참 이제 좀 그랬었죠. 빚이 막 생기셔가지고 갚아 나가시고 지금은 뭐 다 갚았다고 하셨나? 뭐 거의 다 갚았다고 하셨나 그랬는데 그게 나왔었어요. 은행에 갔는데 신용카드를 발급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와 진짜 신용카드까지도 발급을 못 받으면은 정말 그냥 수중에 가지고 있는 그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신용카드 쓰고 싶다고 다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용이 좋아야 쓸 수 있다는 점. 여기 밑에 전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금융사와 거래를 하는 순간부터 신용 등급이 매겨진다. 만 18세 이상인 거예요. 만 18세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3이겠네요. 19살인 거니까. 19살에 생일이 지나고서 그때부터 나의 그 신용 능력이 뭔가 계속 평가가 되고 있었던 거죠. 몰랐어요. 내 신용 등급이라는 걸 사실 저는 여기에 입사하고 나가지고 처음 알았거든요. 과장님이 앞에서 말을 잊지 못하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 나만 그런가? 20대 때는 그런 거를 별로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할 것 같은 제가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살았나요? 생각해보니까 대학생들도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학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거 대출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알아야 됐을 수도 있구나. 저는 비싼 등록금이지만 어떻게 잘 혜택을 입어서 잘 안 내고 다녔습니다. 다행이죠.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모르고 산 아주 훌륭하다고는 못하겠고 행운의 아이였습니다. 어쨌든 신용 등급이란 요렇다.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분류가 되고 7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는 약간 이제 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넘어가. 그렇다면 신용 등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일까? 그냥 막 눈대중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 이때 뭐 핸드폰 요금 밀렸었어? 너 1등급 깎을래? 설마 막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1번부터 봐봅시다. 상환 이력, 정보. 만약에 내가 대출을 했었어. 근데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꾸준히 따박따박 냈으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얘가 내 돈을 빌려갔지만 꾸준히 내 돈을 잘 갚아왔구나. 얘는 정말 성실한 애구나. 그래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겠죠. 2번, 신용거래 형태. 이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랑 기간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준다. 제가 이거를 보고 그래서 내가 카드를 좀 많이 써서 신용 점수가 떨어졌나? 여기를 읽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여기가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적정한 금액을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을 하면 긍정적인 정보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향상된다. 당연히 그렇죠. 물론 연체가 똑같이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 다 한 번도 연체를 한 적이 없대. 근데 A라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 뭐 1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그 1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이거고, B라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10년을 썼는데 10년 동안 연체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당연히 A보다는 B가 더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금액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 평균보다 적게 썼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공약을 내세워야, 공약 아닌 공약을 내세워야겠어. 다음 달 카드 금액을 이번 달보다 확실히 적게 써서 신용 점수가 다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다음 달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다른 그 기준들은 똑같은 거잖아요. 대출 없지, 뭐 보증 없지, 연체 없지, 다 없는데 카드 사용 금액만 바뀌었을 때 신용평점이 달라지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커밍 순. 자, 3번. 연체 상환 경과 기간. 근데 이런 거 되게 말이 어렵지 않아요? 연체 상환 막 이런 거 막 한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다 한자어겠죠? 연체금이 상환되는 즉시 등급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지만 추가적인 연체가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급이 회복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한번 뭐 연체를 했어요. 카드 값을 못 냈어. 그래서 신용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빡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 빨리 갚아야지 하고 연체금을 바로 내버렸어.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막 어제 갚았으니까 오늘 확인해봐야지 2등급으로 올랐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한 번 연체를 했었으니까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정말 연체가 없이 그걸 갚고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나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겠네. 그래도 얘가 갚은 게 맞네. 그 후로도 연체를 또 안 했네.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 넘을 때까지 추가 연체 없이 갚은 능력이 된다. 이러면은 등급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겠죠. 다 이런 거 보면은 잘 갚았는지예요, 사실. 신용 등급은 잘 갚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을 봤으니까 이제 올려야겠죠. 내가 만약에 신용 등급이 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었어. 아니면 지금 내 신용 등급이 뭐 5등급이야. 근데 4등급으로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연체 상환 경과 기간, 연체 이후에 추가적인 연체가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급이 회복된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말이 무엇이냐요? 연체 대출금이 많을 경우에 이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하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 신한카드도 하나 쓰고 있고 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 카드도 하나 쓰고 있어요. 근데 신한카드는 지금 뭐 100만 원이 연체가 돼 있고 우리 카드에서는 10만 원이 연체가 돼 있어. 그러면은 금액이 큰 것부터? 아니. 다시. 신한카드는 100만 원이 연체가 됐는데 메모장에서 하면서 하면 더 편할 거예요. 아, 그래요? 같이 보관해서. 메모장. 과장님 메모장으로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메모장 어디 있지? 찾기에서 메모장 누르면 돼. 메모장. 열기. 좋았어. 여러분 제가 메모장을 가져왔어요. 자, 만약에 내가 신한카드랑 우리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신한카드는 만약에 100만 원 연체야. 너무 작아요. 이 정도는 연체라고도 메모장이요? 됐나요? 여기 이거 봐요. 네, 여기 보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을까? 그럼 글씨를 키워야겠네. 24. 확 키워. 신한카드는 100만 원 연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연체된 개월 수가 뭐 2개월, 2달 밀렸어. 근데 우리 카드는 한 20만 원 연체야. 헐. 연체를 두 군데서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돌려막기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연체인데 얘는 막 1년 동안 지금 못 갚았어. 이 20만 원을.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봤을 때 뭐부터 갚아야 될 것 같으세요? 20만 원이요. 과장님은 20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이제 액수가 더 귀에 잘 들어오니까 100만 원 연체한 거 빨리 갚아야지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PPT를 같이 보시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대출금이
큰 연체보다 연체 기간이 오래된 대출금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 과장님이 딩동댕입니다. 얘는 지금 1년이나 밀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더 밀리면은 얘는 진짜 어떻게 이걸 1년 동안이나 안 갚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부터 빨리 갚고 그 다음에 얘 갚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신용 등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 이걸 이렇게 갚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신용 등급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다는 점. 그 다음에 2번 통신요금, 공공요금 요런 거를 성실하게 잘 납부했느냐도 실적으로 잘 들어갑니다. 카드값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요금들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에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밑에 이것도 좀 오 했어요. 사실 대학생, 뭐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이런 금융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저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진짜 그냥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생 아예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지 않나요, 과장님? 대학생도 발급될걸요? 그래요? 난 왜 안 받았었을까? 대학생 때는 보통 체크카드를 쓰죠. 맞아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소득이 있으면은 다행이 되고 소득이 없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도 발급이 소득. 맞아. 근데 뭐 대학생이 소득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휴대폰 및 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 아직 대학생이니까 뭐 사회초년생이니까 내 신용등급이나 평점 아직 뭐 상관없을 거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막 핸드폰 요금 몇 달 안 냈대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뭐 이랬었거든요. 야, 그거 안 내면 어떡해. 진짜 막, 뭐 내는 걸 까먹었대요, 자꾸. 그런 걸 자꾸 까먹을 수가 있나? 까먹었다, 이래가지고, 저번 달 거 안 냈는데 빨리 내야지 하다 보니까 다음 달 낼 거 막 날짜가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런 게 다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뭔가 진짜 돈 관련된 거는 진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뭐 돈 빌리지 말아라. 뭐 조금이라도 빌렸으면 빨리빨리 갚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이런 국가에 뭐 어디 기관에 돈을 내야 되는 걸 안 내면 얼마나 낙인 찍히겠어요. 잘 갚아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 지정.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예요. 제가 엄청 고민했었잖아요. 내가 신한카드를 여태까지 써왔는데 우리 카드로 갈아타는 거는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확실히 함부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섣부르게 바꾸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곳을 지정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주거래 은행에서 꾸준히 거래한 고객한테 더 높은 신용점수를 주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굳이 막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그렇겠다 하지 않을까요? 또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친구한테 뭐 돈을 빌려주는 걸로 이제 또 가정을 해봅시다. 나한테 뭐 돈을 그래도 되게 조금씩 진짜 그걸 빌려주는 것 같지도 않게 막 빌려가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뭐 한 2, 3만 원씩 막 빌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근데 그래도 빌려주고 내가 이때 꼭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막 잘 갚았어. 그럼 얘가 아무리 나한테 자주 돈을 빌려갔던 애라도 얘는 빌려줘도 잘 갚으니까 라는 좀 신뢰가 쌓여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한 번도 돈 거래를 해본 적이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막 야, 나 급한 일이 있어서 5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얘를 내가 뭘 믿고서 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여태까지 나랑 꾸준히 거래를 했던 고객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 줄게 이러고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애는 약간의 많은 이제 고민과 절차가 필요하다. 주거래은행의 금융 실적이 쌓일수록 예금, 환전, 이체,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이용해서 신용거래 실적을 쌓는 것이 유리하다. 환전? 근데 환전 뭘까? 완전 달러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율은 정해져 있는데? 고대 은행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환율은 정해져 있어도 더 얹어주는 게 있어요? 수수료 할인. 아, 진짜요? 대박. 저 이거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럼, 솔직히 은행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은행이랑 별로 안 친했었어요. 여태까지 29년 인생 살아오면서. 봉투 돈 받았어요. 아니, 그냥 여태까지 사실 뭐,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월급 들어오는 건 뭐 내가 직접 은행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띠링, 알림 이렇게 핸드폰에 띠링 올려가지고, 아, 돈 들어왔네. 그게 끝 아닌가요? 돈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제 카드로 또 쓰면서. 내가 은행에 갈 일이 많이 없었는데, 아, 이상하다. 예금 이런 것도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스마트한 편리한 시대가 됐잖아요. 핸드폰으로 비대면 거래 엄청 잘 돼 있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금 하나를 들고 싶어도 은행에 찾아가서 제가 이런 거를 들고 싶은데요. 설명을 하고 상품 비교를 하면서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쓱쓱쓱 봐서 이게 조금 금리가 괜찮네, 이율이 괜찮네, 이거 해야지, 띡 버튼 하나만 띡띡 누르면 다 되니까 이게 약간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편리함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은행에 찾아갔을 때 더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은행과 약간 친하지 않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까 읽어보면서 환전의 혜택을 받는다는 건 뭐야? 여러분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 됩니다. 환전을 할 때도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좋네. 지금은 환전 이런 거 할 시기 아니겠죠? 요즘은 하도 세상이 정말 오락가락하는 상태라서 뭐든 안 하는 게 낫다. 자, 4번. 오, 4번. 저 이거는 진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2금융권이랑 현금 서비스 자제. 근데 제2금융권 대출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약간 좀 제1금융권보다는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위험해?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ATM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 점수가 많이 깎인대요. 이게 제가 아는 그 ATM 그거 맞나요? 돈 뽑는 거? 그거 아니에요? ATM기? 저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ATM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용 점수가 내려간대요. 근데 밑에 설명 이제 읽어보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신용사는 이 고객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낮게 평가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나와. 내 카드에 있는 돈을 그냥 뽑아서 쓰는데 왜? 아니, 현금 서비스. 그게 뭐죠? 현금 서비스 보세요. 아, 제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형, 뭔데요? 인터넷에 쏘고 ATM 현금, 전 그래서 ATM, 내가 아는 그 ATM기? 왜? 이랬는데 아닌가 보네요. 역시 사람이 뭘 잘 알아야 돼. 자, 여러분, ATM. 현금 서비스라고 치는 게 현금 서비스. ATM 말고요. 현금 서비스가 있으면 현금 서비스.
뭐예요? 어, 누가 나에게 제일 친절하게, 간결하게 얘기해줄까? 현금 서비스는 카드를 만들 때 현금 서비스 한도 같은 것도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한도 내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 값에 이제 포함이 돼서 갚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진짜 그것도 그냥 돈 빌리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 ATM기가 이제 뭐 은행 점검 시간이 있어요. 밤 11시까지. 네. 그럴 때는 뭐 현금이 부득이하게 필요한데 이제 그 점검 때문에 이제 인출이 안 되는 경우는 하여튼 ATM기에 이렇게 현금 서비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자체가. 그럼 바로 진짜 그냥 은행 시간이 아닌데 돈은 뭔가 빌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ATM기 가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쵸. 와, 처음 알았어. 와, ATM기 앞에 가가지고 그냥 예금 인출밖에 눌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현금 서비스. 그것만 누르기는 하는데. 그쵸? 저 다른 그 탭들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 충격. 심지어 ATM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송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좀 놀라웠어요. 제가 굉장히 더 스마트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이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너무 얘가 스마트해져 있었어요, 세상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송금하는 거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지 라는 한 번도 뭐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보내본 적도 없고 나 좀 스마트하게 살았네? 나만 그런가? 이상하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ATM에서 돈 뽑는 게 현금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 오케이. 이제 알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현재 2명이 시청 중인 거예요? 세상에. 3명? 누굴까?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요. 그럼 왜요? 라이브잖아요. 머리야. 과장님이 항상 저의 솔직함에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십니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솔직한 세상이에요, 과장님.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설명을 이어가고 있으니 다음 방송에는 꼭 놀러와 주세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영조님이 계시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저만의 세계에 빠져서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잘 듣고 계시죠? 어떻게 오늘 방송 유익하신가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PPT란 말이에요. 유유유. 어쨌든 ATM의 현금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써놨구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이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다는 게 그거였어. 얘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ATM기로 찾아와가지고 돈을 뽑아가는구나.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네요. 신용 등급이 낮아질만 하네요. 최대한 제2금융권 대출과 ATM 현금 서비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확인. 다음.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 이것도 의외였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좀 반대였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쓰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체크카드 쓰는 게 오히려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니야. 신용카드를 써야 이 사람이 뭘 돈을 썼다가도 제때제때 잘 갚는구나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더 너의 신용에 좋아.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 그러면 앞으로 신용카드만 써야겠다. 또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또 굉장히 의외의 말이 써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는 사용자의 통장에 있는 잔액을 사용해서 할부 등의 은행 돈을 쓸 확률이 줄어들어서 연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내 돈을 쓰는 거니까.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추천을 하는 거죠. 일단 사용자에게는. 그런데 체크카드는 사용자가 대금을 연체할 가능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신용 등급 산정 시 불리하던 적이 있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체크카드만 사용을 했었으면은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잘 갚는지 안 갚는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말이겠죠?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신용 등급으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거였죠.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여러분. 체크카드 사용이 장려되면서 사용자의 등급이 내려가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을 신용사에서 이제 받아들였대요. 그래, 뭐 체크카드 열심히 썼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만 잘 사용해도 이제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약간의 소스는 던져줘야겠죠. 그래도 나 돈 빌려도 갚을 수도 있어. 이런 거. 3년에 한 번씩은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거죠. 평소에는 진짜 내 돈 가지고 잘 생활하다가 한 번씩 은행아 나 잊지 않았지? 라고 한 번씩 이렇게 떡밥을 주세요. 그냥 그 말인 것 같아요. 신용카드 쓰면서 나 신용카드 써도 돈 이렇게 잘 낸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다 봤어요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신용 등급은 이제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얼마나 잘 갚을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걸 이제 등급으로 매겨놓은 겁니다. 1에서부터 10등급까지 중에 7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약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신용 등급이랑 내 신용 점수를 좀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각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연체한 게 있다면은 내 연체금이 이만큼 남았구나. 얼른 갚아봐야지. 빨리빨리 갚으려고 하고 대출 받았던 게 있다면은 내 대출금이 이만큼 남았구나.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잘 갚아봐야지. 이렇게 자꾸자꾸 나를 더 다독이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거를 보고 있는 거랑 안 보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뭐 내가 안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돈 얼마 빌렸었던 것 같은데 얼마였더라? 이렇게 무뎌져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보면서 갚아 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신용등급의 평가 기준, 상환 이력 정보. 이 사람이 연체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을 했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용거래 형태.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만큼을 썼는지, 뭐 기간은 얼마 정도를 두고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었죠.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더 길수록 똑같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사용한 사람이랑 10년 동안 사용한 사람 둘 중에는 10년간 사용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연체 상환 경과 기간. 연체금을 내가 갚았어도 바로 신용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텀을 두고 진짜로 내가 얘가 정말 제대로 갚은 게 맞구나라는 게 딱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때 등급이 회복됩니다.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제가 이 메모장에 썼던 거 기억하시죠? 메모장 하나 나와줄래?
내가 신한카드로는 100만 원이 연체됐는데 이거는 2개월밖에 안 됐어. 우리 카드로는 20만 원이 연체인데 이건 1년이나 됐어. 그러면 액수가 크다고 해가지고 신한카드부터 갚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수중에 지금 100만 원이 생겼어. 그래서 100만 원 생겼으니까 빨리 100만 원 연체됐던 것부터 갚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20만 원 연체된 것부터 1년이나 됐으니까 요거를 갚는 게 내 신용 등급을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요금, 공공요금 이런 것들도 내가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를 했어야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신용 관련된 금융 거래가 많지 않았던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은 통신요금, 공공요금 이런 거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부터 성실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밀리면 주위에서도 안 좋게 봐요. 아무리 친구라도 타박합니다. 야, 그런 거 따박따박 내야지. 아무리 그거 뭐 진짜 큰 액수 아니더라도 뭐 핸드폰 요금 많이 써봤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가? 소액 결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나? 저는 핸드폰 요금 내 핸드폰 요금 얼마일까? 한 7, 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 뭐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 쓰다 보면 그 정도 되지 않나? 과장님은 핸드폰 요금 얼마 나오세요? 5만 원이요. 와우. 아주 훌륭하십니다. 핸드폰 요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런 현상. 무제한이에요. 뭐예요? 뭐 쓰세요? SK요. SK 원래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통신사 아닌가? 충격받았어요. 이럴 수가. SKT를 사용하시고 무제한을 쓰시는데 5만 원을 내신대요. 난 뭐지? 저 이거 라이브 방송 끝나고 잠깐 다시 한번 통신요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갱. 내가 맨날 시청자분들한테 호갱되지 마시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호갱이었네. 와, 뭐지? 호갱.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무제한이지만 얼마 안 내고 쓸 수 있나 봅니다. 이런. 어쨌든 통신요금 잘 냅시다. 그 다음에 주거래 은행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꾸준히 있어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한은행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계속 웬만하면은 신한은행이랑 거래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가 신한은행을 쓰고 있는데 뭐 신한은행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은행사에서 뭔가 그런 더 좋은 상품이 있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갈아타지 말아야 하는 걸까? 주거래 은행을 지켜야 하는 걸까? 그래도 혜택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나은 걸까? 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은행권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댓글로라도 꼭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님, 이럴 때는 뭐 그냥 주거래 은행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혜택이 나았다면 잠깐 옮겨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저에게 댓글로 뭔가 의견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래 은행이 낫죠.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주거래은행이 한 표를 얻었습니다. 확인을 나중에 꼭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2금융권이나 ATM 그 현금 서비스는 이용을 자제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된 ATM 현금 서비스. 약간 집에 가면서 ATM기 있으면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볼까 해요. 현금 서비스라는 그 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제가 일평생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올라갔네? 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요즘은 바뀌어서 원래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신용 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하지만 내가
내 돈 가지고 잘 생활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너한테 돈을 빌려도 내가 잘 갚을 수 있어 라는 거를 한 번씩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란! 저의 오늘의 강의는 강의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때요?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 다 잘 이제 아시겠나요? 내 얼굴로 돌아오자. 짝짝짝.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PPT로 지금 못했어요. 내가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이 나야 말이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매번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이 2시에서 4시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아니죠. 일반적으로 다 정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이잖아요. 직장인분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고 뭐 학생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고 이게 약간 이제 뭐 틈새 시장을 노린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거 피해가지고 어떻게 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까라고 해도 밤에는 오히려 정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더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정글 같은 밀림 같은 그 상황에 뛰어들었다가는 완전히 더 맥을 못 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고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어떻게 하면은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정계 인사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이제 잠시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PPT에 이거는 이 내용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2020년부터 신용 등급 제도가 바뀐 거라고 해요. 원래는 신용 등급, 이제 저도 PPT에서는 원래 등급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다. 뭐 7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구분이 되던 게 이제는 점수로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뭐라 그러죠? 대학 입시 때도 말이 나왔던 거긴 해요. 등급제, 지금 등급제 아닌가 혹시? 바뀌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수능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등급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 때가 확실히 있어요. 똑같은 2등급이라도 진짜 막 1점 차이로 2등급, 1등급이 되지 못해서 2등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2등급인데 3등급보다 운 좋게 1점 높아서 2등급에 딱 걸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등급으로만 판별을 하기에는 이 사람과 이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의 갭이 어느 정도 클 수도 있는데 다 하나로 봐버리면은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용 등급 평가 기준을 따질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1, 2점 차이로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겠죠. 등급으로만 따지면은 막 1등급과 2등급이야. 1등급한테는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 혜택을 더 많이 줬어. 근데 2등급이라고 그거보다는 못한 혜택인 그런 상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A랑 B라는 사람이 단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어.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1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1등급이라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거 주면은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1월 신용등급을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해요. 일부 은행에서 이미 선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기 신용 등급이 원래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점수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점수로 해도 점수로 예 아니요 저만의 그냥 지금 궁금증이 잠깐 들었다가 해소됐어요. 여기 신용점수제는 총 1000점으로 책정이 되면서 근데 궁금한 게 1000점인 사람은 있나요? 1000점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신사모님 천점이세요. 저희 회사에 계시는 신상무님께서 1000점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1000점이지? 멋있다. 와, 이거 마치 수능에서 진짜 올백, 완전 만점인 거잖아요. 있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점수로만 해놓고 없을 줄 알았어요. 있네? 신성님께 신용에 대한 뭔가 그런 비법을 전수받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은행은 30년인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래서 주거래 은행이 중요한 것인가? 신상무님께서 한 은행을 30년 가까이 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측을 좀 해보셨습니다. 와, 다른 거 아예 안 쓰시고요? 예. 그거는 제가 신상무님께 직접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나도 나중에 1000점 만들어야지. 아직 제 나이가 적으니까 할 수 있어. 아직 살 날이 많아. 떨어지지가 않았으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안 떨어질 거야. 이제 진짜 안 떨어질 거예요. 하긴 근데 떨어질 수도 있죠. 사실 살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대출도 안 받았었지만 대출이란 거를 받게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받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떨어지긴 하겠죠. 대출을 받고 나면 이제 확 떨어지나 바로? 받고 잘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죠. 그쵸. 연체만 안 되면은 떨어지지 않죠. 받았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죠. 그러면 다시 희망이 생겼어.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뭔 얘기가 없었어? 그래.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신용등급이 예전으로만 따지면 4등급이라고만 표시가 됐던 분도 현재 바뀐 신용점수제도에서는 뭐 768점부터 831점까지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금리와 혜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그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정보회사 말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비금융정보 내가 진짜 그런 직접적인 그런 돈 거래를 한 은행을 끼고 막 거래를 한 그런 데이터 말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아까 뭐 내가 통신 요금은 여태까지 잘 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좀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목표로 우리 회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게 이제 지금 설립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써 있었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 자체가 은행 같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금융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등급, 점수 이런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콘텐츠를 통해서 신용 등급도 알려주고 점수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좀
독려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너네 이렇게 하면은 신용점수 더 오를 거야. 열심히 해봐. 라고 하려고 열심히 지금 모니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모니를 깔아서 모니를 통해서 항상 신용 점수와 신용 등급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내 신용을 관리를 하면 좋겠죠. 여기 전업주부나 학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서 신용 등급이 나오지 않던 사람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죠. 수도세 잘 냈니? 전기세는 통신요금 냈니? 가스요금 안 밀렸니?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 여기 이제 이 사이트에서 한 거니까 신용등급 무료 조회 방법이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저희 모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등급과 점수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론 오늘 지영이와 함께한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 이런 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지 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